전도 폭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은 주제는 친구 만들기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저희들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전하는 저도 굉장히 낯설고요. 또 함께 이 배움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도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학교에서는 어떻게 온라인 개강을 해서 진행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체험의 차원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자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의 제목은 친구 만들기입니다. 친구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는 어떤 사람을 내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친구 만들기라는 것은 서론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슨 서론이냐면 복음 제시를 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서론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질문하고 점검하고 진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두 가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 만들기에 관련돼서 지금 질문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 옆에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질문을 보시면서 나는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내가 참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은 과연 누군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게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 폭발에는 이렇게 유명한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떤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서론, 복음 제시, 결신, 즉석, 양육에 관한 것인데요. 각각의 그림을 통해서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첫 번째 이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은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친구 만들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종교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본다. 이게 두 번째 그림이고요. 세 번째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그 사람이 흑이냐 백이냐 뭐 이런 진단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 이게 바로 오늘 함께 나눌 친구 만들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서론을 여러분 공부하셔서 서론의 과정을 진짜 직접 진행해 내실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서론 부분에 관한 것에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오늘 시간을 여러분 듣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그림을 그냥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론, 친구 만들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아주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륙과 착륙할 때 비행기 조종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이륙하는 부분입니다. 비행기가 떠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제시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경험이나 또 우리가 만나왔던 여러 가지 사람들을 대했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결점들을 좀 보완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그 친구 만들기에 실행함으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너무 인상이 좋으시고 또 신앙이 좋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서론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서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질문지 서론인데요. 이것은 밑에 있는 그 5가지 색깔의 그림, 설문지가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신천지에서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별로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그를 알아가고 친분을 쌓는 그러한 서론의 형태도 있겠습니다. 자, 서론의 목적은 친밀감을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하나 준비하게 됩니다. 이 간증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먼저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친밀감을 쌓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 간증의 내용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 삶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좋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들려주는 그러한 간증의 시간을 갖는 것도 역시 친구 만들기의 과정에 있습니다. 자, 서론의 목적 두 번째, 반대를 막을 수 있다. 반대는 1, 2, 3, 4, 5에 나와 있는 그러한 반대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우리가 조목조목 반박을 하거나 어떤 대항에서 싸우게 되면 결국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논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반대 의견이 나오기 전에 미리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친구의 관계를 갖고 그에게 충분히 어떤 좋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 이 반대 의견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 서론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서론을 통하여서 복음 설명으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 제시하겠습니다 이러면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 만들기, 이 서론을 통하여서 복음의 설명으로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론의 목적, 개인적인 질문을 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개인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그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공허함, 권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등에 관한 것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친구 만들기의 과정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해야 할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친구 만들기를 잘 진행해 나가야 진지하게 복음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그를 초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론의 목적은 전도 대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게 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요. 그 질문은 6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확신 질문이 있고요. 이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좀 복잡하시죠? 그렇지만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진단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확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도 나중에 다 배우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이유 질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자격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단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친구 만들기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만들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정말 듣고 싶다 라고 하는 욕구를 그에게 생기게 해줄 수 있다면 서론은 대성공이 되겠죠. 8번째, 복음을 나누어도 좋을지 사전에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서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기쁜 이 소식을 당신에게 전해드릴 수 있겠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자, 그것을 허락받는 그런 과정이 서론 과정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론의 목적은 전도 대상자가 신뢰하고 있는 구원의 기초를 미리 진단한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의 기초를 미리 진단하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그것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이 서론을 잘해서 전도 대상자가 아직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구원의 기초를 잘못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감정 상하지 않게 그것을 교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서론의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좀 길고 복잡하지만 귀 기울여서 여러분 들어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서론에 두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인생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게 우리들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를 잘 관찰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고 잘 들어주고요.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세세하게 관찰하는 티를 내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칭찬하면서 기회를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가 춤출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춤추는 전도 대상자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또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의 신앙 배경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절에 다녔다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크리스마스에 옛날에 뭐 초콜릿 얻어먹으려고 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에 계란 먹으려고 한번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서 문학의 밤을 가봤습니다. 등등의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자, 그것을 통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아시고 있구나. 이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또 우리 교회 교인이시라면, 그 초신자시라면 그분들에게 조금 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것도 서론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문전도에 관한 것을, 그 유의사항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방문전도라는 것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의 집에 두세 사람 정도가 찾아가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에는 남의 집에 잘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문전도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카페로 나오시라고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라도 방문 전도를 하게 됐을 때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약속하고 확인한다. 그리고 재확인한다. 방문 전도를 떠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을 챙기고 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방문 전도를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내용들을 숙지하면서 간다. 전도할 집 입구에 서서 막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가능한 빨리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좀 낯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내용이지만 아무튼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다섯 번째, 방문 전도 시 집안에서 뭐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문 전도했을 때 전도자가 복음을 제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친구 만들기의 과정이 끝났고요. 그리고 진단 질문까지 다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제시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해되는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막으면서 뭐 아이를 봐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잘 대처하면서 그 시간을 진행하는 지혜를 발휘한다 등등의 내용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방문 전도 시 전도자가 복음 제시를 할 때 열심히 복음 제시를 잘 도와주어야 한다. 그리고 옆에 있던 그 훈련생이 혹시 그 자리에 함께 한다면 어떻게든 잘 격려할 수 있도록 그 두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전도 대상자나 잘 격려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방문 전도 귀가할 때는 복음 전도가 잘 진행이 되어서 결실을 했다 하더라도 집 앞에서 할렐루야, 아싸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유의사항 보시면 방문 전도를 마치고 귀가하는 중에 서로 은혜를 나누고 보고할 준비를 한다.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실정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이것은 삼자 간의 대화입니다. 전도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아가는 그러한 일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그 구원에 대한 것을, 영생에 대한 것을 듣고 마음에 결심할 수 있도록, 결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도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 일들을, 전도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과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쭉 살펴보았습니다. 친구 만들기. 자, 친구 만들기, 우리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질문은 다음 시간에 아마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은 간증에 관한 것입니다. 간증을 만드는 그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좀 진행해야 될 텐데요. 이 간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을 통하여서 이 전도 대상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확 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 만들기를 제3강에서 다룰 텐데요. 저희들이 함께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저희들이 그 시간을 다음 주에 갖기로 하고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9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생활 방역으로 전환된다면 그 일을 진행하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3주차도 역시 온라인 강의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며 복음 증거하는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이 봄에 아름다운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